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온 조사연구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반영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제 불러주셔서 정말 이게 너무 요식적인 말 같긴 하지만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까지 발표해 주셨던 그 기관들이나 그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기록물 등재를 완료하셨거나 아니면 거의 목전 단계에 두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발표하는 순서부터는 아마 기록물을 본격적으로 등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의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4.3 평화재단에서 현재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성이 시작된 지는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연차에서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학예사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었고 저희 재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어 온 거는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반을 맞이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간단한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은 냉전과 분단의 국내외 정세 속의 거대한 국가폭력에 의해 작은 섬 제주도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비극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진실, 평화, 화해, 상생의 기록물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방대한 기록물들을 총칭하고 있는데 현대사의 다른 등재 사례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4.3이라고 불리우는 사건 당시에 생산되었던 기록물들은 당연히 4.3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은폐되어 왔던 4.3을 역사의 시각으로 끌어올리려는 그 노력의 과정을 기록한 기록물들을 포함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활동의 기록들 또한 저희 4.3 기록물로 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4.3 기록물이란 국가폭력의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 되는 희생자 수 약 3만 명이 발생한 역사적인 비극이고 대다수가 민간인의 비전투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발발 이후에도 수형인과 예비검속 그리고 그 6.25 전쟁 이후의 연좌제 등 각종 탄압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계에 보시면 지금 그 피해자가 3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 신고서는 당시 이제 인후 보증까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한정지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피해자는 현재 14,000명에서 15,000명 선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토벌대에 의한 사망자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노인이라든가 미성년자들을 모두 막론하고 여성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민간인 피해가 극심했던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도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주도에 그냥 관광의 마음으로 갔을 때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주의 어느 마을이나 어느 곳을 가든 간에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 없습니다. 이미 제주 공항에 도착하는 그 공항에서부터가 학살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증빙하는 기록물들을 1차적인 4.3 기록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 추구의 기록입니다. 좀 엄혹했던 시기를 지나서 1960년도 그 4.19 혁명 이후에 잠시 어떤 조금 유화되었던 정부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부터 이 4.3 사건을 제대로 조망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도민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60년대 국회 차원에서 조사됐던 양밀학살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당시 신문에서 사람들의 그 피해 신고 사실을 접수한 바가 있고요. 각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토평리라든가 북촌 이런 데서 각 마을의 피해 사실을 적시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권의 눈에서 숨겨서 좀 보관을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는 제주도의회에서 신고 접수를 했고, 이때는 법 제정 이전인데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당시 피해자들을 접수하는 일이 있었고요. 2001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위원회 신고 접수가 돼서 이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기록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옛날에 생성되던 기록물들은 이런 그 마을 단위의 기록물들을 포함하고, 또 그 특별법 생성 이전에 4.3은 말한다라는 그 재민일보에 유명했던 시리즈 4.3 연구소의 활동으로 통한 구술체록 등이 이 기록물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점이 있다면 이 4.3 기록물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화해 상생의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기록물을 바깥으로 내세움에 있어서 아까 이제 서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뭐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어떤 심판을 가하겠다 이런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미 이 유네스코 사업 이전부터 소위 말해서 가해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분들과의 화해와 상생을 시도하는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유족회 여러분들과 당시 경찰 출신 분들의 모임인 경우회가 화해 선언을 2015년에 해서 지금까지도 매달 코로나 발발 이전까지 매달 4.3 평화재단에 있는 위령탑과 충원묘지, 그러니까 그 국가유공자의 묘지들에 함께 참배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뭐 유명하게 최근에 대통령이 방문하셨던 영무원이라든가, 뭐 6.25 당시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와 4.3 피해자를 함께 추모하는 그런 장소들, 그런 어떤 다양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물들을 4.3 기록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나아가서 뭐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폭력 사태들, 오키나와 대만 228 난징 대학살 초울슬랭 학살 박물관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평화 교류 사업들에 대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냉전 후기 식민주의 시기의 현재 사회 비극에 대한 반국가 폭력 평화를 위한 기억의 연대가 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 기록물의 등재 추진 이유는 뭐 단순히 이거를 저희가 뭐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정의 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4.3 특별법의 제1조인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라는 그 법적인 그 목적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유족분들의 바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뭐 혜택이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뭐 그 원한을 달래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 사건이 기억이 되고 앞으로도 전승되고 기억의 보존과 재생산을 위해서 망각에 저항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최초의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진행이 되었고, 초창기에는 기존 사례의 연구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정리를 주력하였고, 또 2020년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그 키워드를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록물들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초창기부터 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관분들께서 이제 작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저기 계시는 현수성 연구원님의 그 전화를 좀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기관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뭐 기존의 등재 사례는 어떻고 어떻게 준비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여쭤보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담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과 국채보상 운동 기록물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고, 그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록물의 정리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카테고리는 표로 제시된 저희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게 아직 뭐 정확하게 몇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파악이 된 건 아니지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 국가폭력이라는 키워드로는 정부 측 자료와 군경 자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 당시에 정부 국무회의록 등에 보면은 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뭐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 이런 식으로 직접 지시를 내리는 부분이 있다든가, 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과정 등의 정부 측 자료, 그다음에 군경 측이 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예비 검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민간인들 혹은 소위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장대와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한 무장대 일가 친척들의 그 어떤 범죄 사실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기록물들을 그걸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장대 측의 자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게, 4.3 사건은 일종의 그 남로당의 봉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도 있는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장대의 봉기 과정과 관련자의 배경 등에 대한 원사료들도 빼놓지 않고 함께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일반 군사재판, 이게 최근에 불법적인 측면 때문에 많이 무효화 판결이 나고 있죠. 이게 기사로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 행형 자료들과 뭐 당시 수영인 면부, 국가 판결문 뭐 이런 것들도 자료의 카테고리에 범주에 넣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4.3 사건의 시작 자체가 당시 행정부가 미 군정청 당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한 그 사건의 일지라던가 주요 결정문들이 미국 자료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소환된 미군정에서 한국전쟁 시기까지 정보 보고 등 기타 자료 등, 그래서 사건에 대한 미군적인 인식,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명시하는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지금 위원회 시절에도 1차로 가서 많이 수집을 해왔고, 작년 한 해에만도 저희가 그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가고 38,000매 정도를 수집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수집보다는 분류와 해제가 더 어려운 사실이 되어버렸는데, 어쨌건 지금 저희 재단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실 추구의 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시의 사건 이후에 한 10여 년 가깝게 지난 시점에서부터 서서히 요청되어 왔던 희생자들의 자발적인 피해 진술 내역입니다. 그래서 희생자 신고 자료 혹은 증언 자료들이 여기에 속할 텐데요. 국회 양민학살 신고서를 통해 수집했던 당시 피해자들의 신고 사실과 뭐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신보라는 그 지역 언론사에서 모집했던 그 피해 사실 신고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4.3 피해 신고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집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 법적인 보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자발 그 도민들을 향해 하여금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서 소위 그 당시 이제 그 신고서 작성에 참여하셨던 분께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도청 건물에서 도청 입구까지 줄을 섰었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어떤 그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떤 공포나 어떤 인정 그것들 내내 세세하게 기록한 기록물들이 저희 지금 재단의 원본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이제 재단 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당시 4.3 연구소 혹은 제주 MBC 등이 수집한 피해자 유족 등 주요 관련자들의 증언 자료가 영상 혹은 음성으로 남아 있고 녹취 자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운동 자료는 그 80년대부터 이제 시점을 봐야 될 텐데, 이제 80년대 그 민주화 항쟁 이후에 88년에서 9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탄압이 조금 약해지는 틈을 타서 제주 시민사회들이 함께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중반이나 90년대 후반까지도 안기부에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들을 했었고, 뭐 당시에 대학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구술 체력 집들이라든가 뭐 학술 세미나, 뭐 시위 집회 관련 자료들이 저희 재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4.3 위원회가 당시 수집했던 자료들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심의 결정 요청서라는 거를 그 피해자 개별 단위로 그 저희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 사실을 본인의 자필로 서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피해 그 결정 요청을 하는 과정을 담은 그 문서 기록들이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의 제정 그 단계를 보여주는 기록물이라든가, 아니면 진상 조사를 위해서 역사적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고서 자료집을 낸다든가, 아니면 2003년에 확정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매장 유해 발굴 자료는 진실 추구의 다른 자료입니다. 화북 및 제주공항 인근 유해 발굴 사업이 2009년부터 11년까지 있었고 도두동에서 또 추가적인 유해 발굴 사업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해 발굴 추진 배경할 수 있는 그 구술 체력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유가족들의 체혈이라든가 DNA 매칭을 통해서 200명이 넘는 분의 신원을 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합동 위령제라든가 영무원, 유족회 경우의 화합 등 화해와 상생된 관련된 자료들이 저희가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오키나와 유엔 등 4.3의 진실과 이후 화해 상생 운동을 국외에 알리고 해당 지역의 활동가들과 연대하는 과정을 담은 국제교류 협력 자료들도 평화의 기록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건 당시의 기록에 조금 매몰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해와 상생 운동에 방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4.3 위원회라든가 그 이전 아니면 지금 현재 2020년 현재까지도 4.3 기록에 대한 수집을 많이 이루기는 했는데 진상규명 운동이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4.3 진상규명에 대한 유족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하는 그 자료들의 수집이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새로운 자료는 그런 방식을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자 노력을 하고 영상 등을 찾는 캠페인도 하고 있고 당시 진상규명 운동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뭐 소설가 현기영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들의 영상 채록도 지금 인터뷰로 진행을 해서 함께 등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확대를 위해서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뭘 좀 알아야지 이걸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만 기다리지도 않고 또 이제 국제적인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배우면서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자리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함께 공유하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사업이 현재 멈춰 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행히 저희는 뭐 이게 지금 시급하게 뭐 해결해야 된다, 몇 년 안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박관념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4.3 평화기념관이라는 공간 내에 이런 기록물들의 정리와 주요 기록물 선정이 완료가 되면 거기다 기록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요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복본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지금도 4.3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4.3 관련 기록물들을 열람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만 좀 아주 오래전은 아닌데 이제 좀 사용성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운동 관련된 기록물들을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 아카이브를 개선하는 방식 등을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차년도에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등재 신청서를 준비를 어느 정도 해서 계속 그 수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유네스코 관련된 그 절차들이 변경이 되면 또 그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약간 그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